가을의 끝자락, 운동장 한쪽에는 낙엽보다 조용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희운이었다. 항상 뒷자리에 앉는 아이. 언제나 먼저 퇴장하고 누가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학생. 그는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오른쪽 다리를 살짝 끌며 걷는 그의 모습은 교실에서 점점 잊혀져 갔다. 사람들은 조용히 눈길만 주었고 그 눈길은 오래가지 않았다. 장애는 낯선 것이었고 침묵은 그 낯설음을 감추기에 가장 쉬운 방식이었다. 희우는 말을 걸지 않았고 아이들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는 없는 아이가 되어갔다. 그날도 교실 구석에 엎드려 있던 희우는 누군가의 낯선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새학기 전학생이었다. 교복이 아직 어색해 보이는 소년이 담임의 손짓에 따라 교실로 들어섰다. 서울에서 전학 온 기찬이다. 다들 잘 지내봐. 기찬은 환한 얼굴로 인사를 건넸고 몇몇 아이들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담임이 앉을 자리를 찾던 그때 그는 희운 옆자리를 가리켰다. 기찬아, 저기 희운이 옆에 앉아. 그 순간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희운을 향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기찬은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 희운 옆자리에 털썩 앉았다. 안녕, 난 기찬이야. 너는? 희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름을 묻는 질문에조차 익숙하지 않았기에 기찬은 그 대답 없는 반응에도 전혀 실망한 기색 없이 웃었다. 괜찮아.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대신 내일은 매점 같이 가자. 희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찬은 매 시간마다 희운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과자 한 봉지, 지우개 하나, 혹은 쉬는 시간마다 던지는 짧은 인사. 기찬은 마치 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된 사람처럼 행동했다. 며칠 뒤 체육 시간이었다. 희우는 구석 벤치에 앉아 있었고 아이들은 공을 차며 뛰어다녔다. 그날따라 기찬은 운동장에 나가지 않았다. 너 체육 안 해? 희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찬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오늘은 그냥 쉬고 싶어서 너랑 얘기 좀 하려고. 그 말에 희우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기찬을 바라봤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운동장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점점 그들은 가까워졌다. 점심시간이면 나란히 앉았고 기찬은 늘 먼저 말을 꺼냈다. 희우는 듣기만 했지만 가끔은 웃기도 했다. 그 웃음을 처음 본 날 기찬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야, 너 웃을 줄도 안 해. 좀 더 자주 해봐. 괜찮은 얼굴이야. 희우는 말없이 창밖을 보았다. 그리고 입술 끝을 다시 살짝 올렸다. 그날 이후 희우는 자신도 모르게 기찬을 기다리게 되었다. 교실에 들어오는 발소리, 매점에서 돌아오는 시간, 심지어 쉬는 시간의 농담까지. 기찬은 늘 옆에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희운의 하루는 덜 외로워졌다. 11월의 바람은 교문 앞 은행잎을 쓸어 넘겼다. 노랗게 부서지는 잎들 사이로 두 소년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기찬이 먼저 말했다. 오늘 우리 집 갈래? 밥은 별로 없지만 뭐라도 끓일 수 있어. 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는 일이 오래전부터 없었기에 그 말만으로도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기찬의 집은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골목 안쪽에 있었다. 낡은 셔터 옆 철문 하나를 열고 들어서면 작은 마당이 나오고 그 끝에 오래된 단층 주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관 앞엔 신문이 쌓여 있었고 우편함에는 낡은 전단지가 끼워져 있었다. 기찬은 무심하게 현관문을 열었다. 부모님은 안 계셔. 여기 혼자 살아. 그는 그렇게 말했다. 말끝은 가벼웠지만
희우는 그 안에서 고인 공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방 안은 조용했다. 책상 위에는 컵라면 빈 용기 몇 개, 접히지 않은 이불, 가운데가 꺼진 방석 하나. 기차는 가방을 내려놓고 찬장에서 라면 2개를 꺼냈다. 배고프지? 물부터 끓일게. 그는 손에 익은 동작으로 냄비에 물을 올렸고 희우는 조심스럽게 방 구석에 앉았다. 기찬이 말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아버지랑 살았어. 근데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선 혼자야. 희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찬은 웃었다. 괜찮아. 익숙해졌어. 오히려 자유롭고 좋아.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한동안 식탁 위에 멈춰 있었다. 라면이 익자 그는 말없이 그릇을 나눴고 둘은 조용히 국물을 떠먹었다. 라면 국물이 식어갈 무렵 기찬이 희운을 보며 말했다. 희운아, 너도 집이 편한 건 아니지? 희운은 놀란 듯 기찬을 바라봤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내가 웃을 때보다 침묵할 때 훨씬 편해 보이거든. 희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자신조차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을 건드렸다. 기찬은 식탁을 치우며 말했다. 내가 내 마음 다 아는 척은 안 할게. 그냥 같이 라면 먹을 친구가 있다는 건 나쁘지 않잖아.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그날 희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밥을 나눈 저녁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희우는 오래전 다친 다리를 조금 더 힘주어 딛고 있었다. 그날부터 희운의 세상은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 겨울은 그해 유독 빨리 왔다. 첫눈이 내리기 전부터 교실 창틀은 성에로 덮였고 아이들은 손을 비비며 따뜻한 곳을 찾았다. 희우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옆에 기찬이 있었다. 기찬은 쉬는 시간마다 도시락에 삶은 계란을 얹어주었고 희우는 반찬을 반으로 나눠주었다. 둘 사이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대화는 꼭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찬은 점점 희운의 집에 드나들었다. 희운의 부모는 조용히 그를 맞았고 어머니는 늘 한 그릇 더 챙겨주었다. 얘가 기찬이구나. 말은 안 해도 표정이 좋은 아이다. 기찬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웃음은 겉보기에 밝았지만 희우는 그 안에 묻혀있는 갈망을 읽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마음. 하루는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다. 학교가 일찍 끝나자 기찬은 희운을 데리고 뒷산으로 갔다. 눈싸움 해봤어? 희운은 고개를 저었다. 기찬은 조심스럽게 눈을 뭉쳤고 먼저 맞았다. 야, 방어도 안 하냐? 너무하네. 희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작게 눈을 던졌다. 그 작은 공이 기찬의 어깨에 맞자 기찬은 엄청난 리액션을 하며 쓰러졌다. 이렇게 죽는 거구나. 희우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은 스스로도 낯설었고 기찬은 그걸 보며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야, 너 웃을 때 진짜 사람 같아. 희우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지만 뺨은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희우는 기찬의 얼굴에 난 멍을 보았다. 기찬아, 이거 뭐야? 기찬은 웃으며 얼버무렸다. 걷다 넘어졌지 뭐. 하지만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며칠 후 희우는 우연히 기찬의 삼촌과 마주쳤다.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차가웠다. 김기찬, 이 새끼 또 어디 갔어? 희우는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기찬은 희운의 집을 찾아왔다. 문을 두드린 그의 손은 벌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희운의 아버지가 조용히 그를 들여보냈고 기찬은 방 한켠에서 이불을 덮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는 희운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오늘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 희운은 대답 대신
작은 방구석에 담요를 펴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 다른 이불 아래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그때 희우는 깨달았다. 기찬은 친구가 아니라 같이 버티는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 기찬은 종종 희운의 집에 머물렀고 희운의 부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맞았다. 기찬이 잘 때 희운의 아버지는 그의 이마를 조용히 쓸어내렸다. 그 손길은 말보다 깊었다. 눈은 그의 늦도록 내렸다. 두 사람은 그 겨울을 서로의 체온으로 건넜다. 그리고 그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둘 사이의 관계는 더는 친구라 부를 수 없는 무언가가 되었다. 형제도 가족도 아니지만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 서로의 결핍이 닿아 만든 유일한 안식처. 졸업을 한 달 앞둔 겨울 아침, 교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발은 희운의 시야를 자주 멈춰 세웠다. 기찬은 창가에 앉아 창문에 김을 불며 낙서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물음에 희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수험표를 들고 들어갔던 시험장, 그날의 긴장감도, 교실 안에서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졸던 점심시간도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가 되었다. 희우는 대학 원서 접수를 마쳤고 기찬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다. 나 입대할 거야. 졸업하고 바로. 그 말은 천천히 내려앉은 첫눈 같았다. 겉으로는 조용히 쌓였지만 희운의 가슴속 어딘가는 차갑게 젖어들었다. 왜 그렇게 급하게? 희운의 물음에 기찬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기회라는 게 나한테는 많지 않거든. 뭐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었어. 그리고 솔직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분이 싫었어. 희우는 그 말에 기찬이 그동안 얼마나 서두르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누구보다 어른인 척 웃던 이유, 모두 다 잘 지내는 척 했던 이유. 졸업식 날 교정엔 아이들의 웃음이 넘쳤고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는 부모들이 북적였다. 희우는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고 기찬은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누구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졸업장을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운동장을 벗어났다. 희우는 그 뒷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기찬아. 작게 불러본 그 이름은 바람에 흩어져 멀어졌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오래된 벤치에서 다시 마주했다. 기찬이 입영 통지서를 건네주며 말했다.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꼭 내 얼굴 보고 싶었어. 희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둘 사이의 시간은 짧은 계절처럼 아쉬웠고 눈앞의 길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찬이 말했다. 그동안 고마웠어. 너 덕분에 내가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살 수 있었어. 희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형아니 기찬아. 잘 다녀와. 나 기다릴게. 그 말은 눈물처럼 가볍게 떨어졌고 기찬은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희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게 기찬이 남긴 마지막 인사였다. 기차역에서 손을 흔들던 기찬의 얼굴. 훈련소로 향하는 길목에서 기찬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희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고 눈발이 다시 흩날렸다. 그 겨울은 그렇게 두 사람을 서로 다른 문 앞에 세워두었다. 시간은 말없이 사라졌다. 기찬이 입대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희우는 대학 캠퍼스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강의실을 오갔다. 새로운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기찬 같지는 않았다. 처음엔 편지가 왔다. 훈련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 한 장, 짧은 문장 몇 개가 적힌 엽서. 여긴 생각보다 괜찮아. 너는 잘 지내. 희우는 그 엽서를 책상 서랍에 넣고 몇 번이고 꺼내 읽었다.
그러나 답장은 쓰지 못했다.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기찬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가 나왔다는 이야기도 다른 친구들 통해 들었다. 기찬이 저번에 랑밥 먹었다더라. 희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운하다는 감정보다 자신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더 컸다. 겨울 방학 무렵 기찬의 번호로 메시지가 하나 왔다. 잘 지내지? 요즘 좀 바빠서 연락 못했어. 나중에 시간 되면 밥 한번 먹자. 그건 짧고 담백했지만 희우는 오래도록 그 메시지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결국 아무 답도 보내지 않았다. 그 이후 연락은 끊겼다. 메시지도 전화도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학 2학년이 되던 봄, 희우는 새 자취방으로 이사했다. 낯선 골목, 낡은 건물, 익숙하지 않은 해의 방향. 그곳에서 그는 기찬과 나눴던 계절들을 다시 떠올렸다. 눈 쌓인 운동장, 같이 걸었던 좁은 산책로, 기차역에서 손을 흔들던 얼굴. 희우는 그 기억들 사이에 잊혀진 사람이 된 자신을 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기차역 근처에서 혼자 앉아 있는 누군가를 보았다. 허름한 점퍼, 깊게 눌러쓴 모자, 지친 눈동자. 순간 기찬인가 싶어 다가갔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희우는 기찬의 이름을 오래간만에 입 밖으로 내뱉었다. 기찬아.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자신에게조차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 어딘가에 다시 스며들었다.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지. 그 믿음 하나로 희우는 조용히 하루를 넘겼다. 기찬은 이제 연락처도 주소도 모든 것이 희운에게서 멀어져 있었지만 희운의 마음엔 여전히 기찬이라는 이름의 빈자리가 남아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쁜 오후였다. 희우는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급히 회사 계단을 내려왔다. 식당에 들를 시간도 없어서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켰다. 돼지고기 덮밥, 소스 많이, 늘 시키는 메뉴였다. 몇 번의 터치로 주문을 마치고 잠깐 커피 한 모금을 마시는 사이 배달 도착 알림이 울렸다. 1층 로비로 내려가니 헬멧을 쓴 배달원이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다. 그런데 그 얼굴이 희운의 시선을 붙잡았다. 헬멧을 벗은 배달원은 희운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을 불렀다. 희운이냐? 그 목소리는 시간을 뚫고 되살아난 어떤 장면 같았다. 기찬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현실인지 꿈인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기찬은 웃으며 헬멧을 들었다. 야, 너 진짜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내. 희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눈앞의 기찬은 몇 년 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배달하고 있는 거야? 희운의 질문에 기찬은 어색하게 웃었다. 응. 요즘은 이게 제일 빠르더라고. 몸 하나면 되니까. 그 순간 희운은 기찬의 말보다 그의 뒷모습에서 삶의 무게를 느꼈다. 곧 떠나야 하는 듯 바쁜 눈빛. 하지만 몇 초만은 멈추고 싶다는 미묘한 표정. 희우는 지갑을 꺼내려다 멈췄다. 아, 잠깐만. 지갑을 책상에 두고 왔나 봐. 기찬은 손사래를 쳤다. 야, 친구끼리 밥값을 받아. 괜찮아. 그냥 먹어. 아냐. 계좌번호 줘. 나중에 보낼게. 그리고 번호도 다시 줘. 기찬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 위에 입력된 숫자를 희운의 폰으로 전송한 뒤 작게 말했다. 바빠서 먼저 가볼게. 다음엔 천천히 보자. 희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은
벌써 쏟아질 듯 벅차올랐다. 그날 저녁 희우는 기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돼? 결혼식이 있어. 내 결혼식. 답은 바로 오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서야 도착한 기찬의 답장은 희운의 마음을 오래 붙잡았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날 꼭 갈게. 희우는 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멀어진 줄 알았던 한 사람의 이름이 다시 머리맡으로 돌아왔다.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던 날이었다. 약속한 토요일, 희우는 회사 근처의 작은 곱창집에서 기찬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청첩장 한 장, 그 위에 손을 포개어 얹은 채 시계를 한 번, 두 번 바라보았다. 기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다. 자전거에서 내린 그의 얼굴엔 미안함보다 조심스러운 반가움이 먼저 담겨 있었다. 늦어서 미안. 배달 마치고 바로 왔어. 희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오히려 내가 와줘서 고맙지. 그들은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고 잠깐의 어색함이 지나가자 조금씩 예전의 공기들이 돌아왔다. 기차는 그 사이 어떻게 지냈는지 길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희우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청첩장을 건넸다. 이거 결혼식 날짜랑 장소. 기차는 조용히 그것을 받았다. 그 종이를 펼쳐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희우나, 진심으로 축하해. 내가 결혼하는 걸 보니까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다. 희우는 작게 웃었다. 나도 아직도 어른 흉내만 내는 것 같아. 잠시 침묵. 기차는 물컵을 들고 입술을 죽였다. 근데 사실은 나 요즘 좀 힘들어. 그 한마디에 희운의 손이 멈췄다. 기차는 이어 말했다. 그날 배달 갔을 때도 돈이 급해서 이틀 밤을 못 잤거든. 계좌 보내달라고 한 거. 고맙고 미안했어. 그는 말끝을 흐렸고 희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축의금 같은 거 아예 못할 것 같아.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서. 희우는 기찬을 바라보며 말했다. 기찬아, 축의금 받으려고 초대한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내가 와주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기찬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말이 위로처럼 혹은 오래도록 듣고 싶던 말처럼 가슴에 스며드는 듯 했다. 식당을 나서는 길, 희우는 기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보다 더 많이 숙여진 어깨, 하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걸음걸이. 그가 걸어가는 거리에는 바람도 사람도 많았지만 기찬은 여전히 혼자였다. 그날 밤 희우는 기찬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다. 명목은 붙이지 않았다. 단지 너라서라는 마음 하나였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기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고맙다. 이 돈이 없었으면 오늘 정말 버틸 수 없었을 거야.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해주는 친구야. 결혼식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예식장으로 들어서는 햇살은 그날의 주인공들을 축복하는 듯 했지만 희운의 눈은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았다. 기찬이 올까? 혼잣말처럼 흘린 그 한마디에 신부는 살짝 웃으며 손을 잡아주었다. 입장 시간이 가까워졌고 하객석이 하나 둘 채워지던 그때 희우는 문가에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한 사람을 보았다. 기찬이었다. 숨을 고르며 예식장 안으로 들어선 그는 검정 바지와 셔츠 위에 구겨진 정장을 걸친 채 작게 손을 흔들었다. 희우는 안도와 반가움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차는 말없이 뒷자리에 앉았다.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진심을 담은 눈으로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결혼식이 끝난 뒤
하객들이 흩어지고 신부와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 사이 기차는 조용히 청첩장을 꺼내 그 뒤에 쓴 작은 메모와 봉투 하나를 희운의 손에 쥐어주었다. 축하해. 그리고 고맙다. 그 말만 남기고 기차는 먼저 식장을 빠져나갔다. 희운은 조용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통장 이체 내역 1장. 1억 원 송금인 김기찬. 그 순간 희운은 눈을 의심했다. 다시 수차례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분명히 기찬이었다. 그와의 마지막 대화 속엔 힘들다는 말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날 밤 희우는 기찬에게 전화를 걸었다. 기찬아, 너 지금 뭐 한 거야? 이 돈 뭐야? 장난하지 마. 기찬은 조용히 말했다. 장난 아니야. 그동안 너한테 빌린 것도 있고 내가 나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1억도 부족해.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도 힘들다며. 기찬은 웃었다. 그랬지. 그랬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을 조금 받았어. 살면서 남긴 게 그거 하나였는데 그중 일부는 너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침묵. 희우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희우나, 넌 내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야. 그 은혜 평생 갚아도 모자라. 전화가 끝난 뒤 희우는 한참 동안 식탁 위에 메모지를 들여다봤다.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줘서 고마워. 이건 나의 축복이자 너에 대한 고백이야. 그날 밤 희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기찬아, 넌 여전히 내 삶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 희우는 약속대로 기찬을 만났다. 이번엔 식당도 배달도 아니었다. 조용한 카페 한쪽 햇살이 스며드는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기찬은 전보다 말끔한 옷차림이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어딘가에서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1억,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희운의 질문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기찬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너 그날 회사 앞에서 나 본 날 있지? 배달 왔을 때. 희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아침 나 진짜로 인생 끝내려고 했었어. 순간 희운의 손이 커피잔을 놓쳤다. 작은 진동이 테이블을 흔들었고 기차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업 말아먹고 빚은 빚대로 남고 대출도 안 되고 가족도 없고 그냥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것 같았어. 그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다. 근데 너를 봤잖아. 그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는데? 희운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다. 중요했어. 왜냐면 넌 날 똑같이 대해줬거든. 형편이 어쩌든 배달원으로 살고 있든 나를 예전 그 기찬으로 봐줬잖아. 희우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내가 100만 원 보내준 거. 그거 받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 그 돈 때문이 아니고 그 마음 때문에. 기찬의 눈가가 약간 붉어졌다. 그 덕분에 다시 일해보기로 결심했어. 그러다 얼마 뒤 전화가 왔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기찬은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며 잠시 말을 멈췄다. 연락도 없던 분이었는데 변호사 통해서 내 이름으로 땅 하나 남기셨더라. 팔고 나니까 빚도 다 갚고 조금은 남더라. 그걸 나한테 해? 기찬은 웃었다. 내가 다시 숨 쉬게 된 게 너 때문이니까. 너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였거든. 말없이 흐르던 순간 희우는 조용히 손을 뻗어 기찬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내가 살아줘서 고맙다. 기찬은 고개를 숙였다. 그림자처럼 흐르던 지난 시간이 드디어 햇살 아래 펼쳐졌다. 이제는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봄이 깊어질 무렵 희우는 아내와 함께 신혼집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다. 벤치에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 햇살을 받으며 책을 읽는 노인, 그리고 한 남자가 보였다. 기찬이었다. 흰 셔츠 위에 연한 재킷을 걸치고 소리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희운을 보자 그는 손을 들어 보였다. 그들의 인사는 더 이상 놀랍지도 어색하지도 않았다. 기찬은 조용히 말했다. 나 작은 식당 하나 알아봤어. 이번엔 진짜 욕심 안 내고 그냥 천천히 하려고. 희우는 웃었다. 그래. 그럼 이번엔 나도 진짜 투자자다. 손님 1호 하러 갈게. 두 사람은 함께 걷기 시작했다. 말보다는 침묵이 더 많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이해와 신뢰가 있었다. 기찬이 말했다. 나 이제는 혼자라고 느끼지 않아. 내가 있어서 그래. 희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찬의 옷깃을 가볍게 정리해 주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우리 계속 보자. 멀어지지 말고.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엔 더 이상 떠나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부드러웠고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언제나처럼 조용히. 하지만 더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걸었다. 다시는 혼자 걷지 않기 위해서였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기찬과 희운처럼 서로를 지탱하는 인연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멀리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네 마음을 잇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